안녕하세요.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낼 투자 바란스입니다.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연말정산 중 절세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생각보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금액도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절세 계좌를 채우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 계좌까지 어떻게 절세계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입니다. 이 계좌에 600만 원을 넣게 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납입 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최대 79.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13.2에서 16.5%의 수익을 보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대표적으로 S&P 500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모으다가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팔고 다른 종목을 사게 된다면 16.5%의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그리고 직투할 때는 250만 원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절세계좌 내에서 운영을 해야 세금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개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저율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라는 낮은 연금세율을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연금저축펀드이지만 약간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만 55세부터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늦게 개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더 빨리 개시할 수는 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만약 급전이 필요해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16.5%를 뱉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돌려받은 만큼 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돌려받은 혜택은 13.2%지만 해지할 경우에는 16.5%를 반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을 달성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연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이지만 IRP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기보다 나눠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자산 3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내 현금, 채권 등 안전자산을 무조건 보유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장기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7대3 비율로 하고 싶으시다면 IRP에서만 운영을 해도 되지만 번거롭더라도 연금저축펀드와 IRP 각 계좌에서 비율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펀드는 대출을 받거나 일부 금액을 16.5%의 기타 소득을 내면서 뺄 수 있지만 IRP는 계좌 전액을 해지해야 하면서 빼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만 55세에 개인연금을 개시할 때 두 가지 계좌는 합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인연금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18만 원을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 개인연금에 900만 원을 다 납입했다면 그 다음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ISA 계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계좌를 해지할 때 수익금 중 일반형은 200만 원 또는 서민형은 400만 원을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서민형의 기준은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해지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하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수익의 200만 원을 제외하고 8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장 종목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공제하고 받게 되지만 ISA에서는 배당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를 할 때 9.9%만 내면 됩니다. 즉 5.5%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좌나 은행 이자에서 배당, 이자 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도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모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하게 되면 16.5%의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되고 이 금액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만 3년이 될 때까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ISA 계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계좌를 해지해서 금액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이며 최대 5년간 1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큰 금액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일반 계좌나 은행 이자 등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순간부터는 ISA 계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3년마다 개설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풍차 돌리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해지 기한을 9,999년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계속 과세 이연 혜택을 보면서 유지하고 퇴직 시점에 해지 후 사용하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계좌 3총사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에 연 2,9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이제 일반 계좌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세금 혜택을 더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저는 해외 직접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매년 수익 중에 25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500만 원어치의 S&P 500을 샀고 10%의 수익을 봤다면 모두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높이고 계좌에 표시된 수익률 0%를 만들어서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한 주식 자산 일부를 매도하면서 매년 250만 원씩 세금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절세 계좌에 2,900만 원을 넣는다는 건 매월 약 240만 원을 납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매월 50만 원씩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개별주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기보다 일반 계좌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국장 개별주 중에 배당을 노리고 배당 소득을 이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세 계좌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꾸준히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모두 플러스의 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투자 바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